안녕하십니까. 바스켓 코리아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국정농담 시즌2 상반기 리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농구 컬럼니스트 윤석준 부천 하이병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의사 윤석준입니다. 네. 오늘은 컬럼니스트로 먼저 있는데 네. 한번 얘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죠. 네. 네, 이제부터 이제 컬럼니스트로 좀 활동을 하시기로 전직을 하시기로. 예. 물론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지만 워낙에 농구를 또 좋아하시고 농구에 관련해서 약간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모셔서 좀 전문가와 보는 혹은 그 내부 사람이 보는 그 어떤 시선과 조금은 다른 방향의 시선에서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브레이크가 막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어쩌면 식상할 수 있지만 각 팀의 어느 정도 이제 그 판도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팀의 어떤 그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은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1등을 달리고 있는 네. SK. 아, SK. 예. 오늘이 저희가 이제 이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순위표를 보면 이제 고양 오리온과 서울 SK가 지금 공동 1위, 8승 4패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이 꼬이죠? 긴장했나요? 오후라서 좀 그런가요? 네. 아,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우리 윤 칼럼니스트가 언급하신 서울 SK 먼저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그러면 어쨌든 라인업을 한번 좀 봐야겠죠. 뭐 라인업 먼저 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면서 도대체 왜 서울 SK가 1등을 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업부터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센터는 원희. 네. 1번은 네. 김선영이죠. 네. 항상. 좀 1, 2, 3, 4번 순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번은 김선영. 네, 선영. 예. 네. 2번은 네. 아, 누굴까요? 네. 안영준인가요? 안영준인가요? 일단 네, 안영준. 네. 3번은 최준영. 네, 준용. 네. 4번은 최부경. 네, 부경. 5번은 원희. 네. 자, 이렇게 요즘에는 사실 이제 이게 그냥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하는 게 뭐 1번 지금 뭐 1번부터 3번까지와 말씀하신 그리고 4, 5번 선수가 사실 뭐 롤이 뭐 예. 뭐 김선영, 안영준, 최준영은 4, 3번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최부경, 원희는 또 이제 서로 역할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일단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 표현을 하시죠. 예. 그리고 또 최준영 선수는 가끔 4번으로 갈 때도 있고 네. 안영준 선수는 또 3번으로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네. 자, 이게 이제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하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네. 허일영 선수가 있죠. 네, 일령 그렇죠. 주요 백업이죠. 허일령. 네. 네. 그리고 네. 가드 백업으로는 네. 1번 백업으로는 네. 어, 양우석. 양석, 양우석. 네. 양우석. 네. 그리고 최원혁. 최현영,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재현, 오재현. 네. 또 있죠. 이현석. 이현석. 네. 주로 이 선수들이 지금 나서고 있죠. 네. 그렇죠. 한 10명의 선수로 지금 스쿼드 그리고 이제 리온 윌리엄스가 이제 백업으로 이제 용병 백업으로 나서고 있고요. 예. 주로 11명의 선수가 나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 라인업들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서울 SK가 오늘 12일자 토요일에 예. 8승 4패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주전들의 예. 체력 분배를 상당히 잘해주는 거. 체력 분배. 첫 번째는 체력 분배. 네. 그리고 체력 분배 혹은 안배. 예. 그렇죠. 수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백업 멤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비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네. 최선.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수비만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간간히 쓰는 외곽 슛과 슈팅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뭐 통칭을 하면 득점력이 네. 수비 전문 선수로 나왔으나 이 선수들이 득점까지 해주면서 그렇죠. 상당히 다른 팀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네네네.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부상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이게 제일 클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네. 분석을 좀 단단히 하셨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 체력 안배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수비 전문 선수들의 득점력까지 상대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예. 게다가 부상 선수가 없다. 예.
또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원희 선수의 출장 시간이 좀 길어요. 아, 원희 출장 한 시간. 8분 정도가 네. 이제 윌리엄스 선수가 나오고 네. 한 32분 정도를 네. 원희 선수가 네. 뛰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은 체력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네네네. 원희가. 근데 네. 아직은 좀 이게 2라운드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겠죠. 아, 예. 어쨌든 현재까지 이게 장점을 작용을 하고 있다. 예. 자, 또 없으십니까? 일단은 네. 전희철 선수가 좀 전희철 선수. 감독 감독이 뭐, 은퇴한 지 그만 오래되지 않았나요? 예, 제 감독이 선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것 음, 같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게임이 안 풀릴 때 이기고 있을 때 네. 너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봐라 자율적인 아, 작전 지시도 하고 예. 그리고 원희랑도 좀 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원희와 예. 예. 또 있을까요? 뭐 그 정도? 아, 그 정도. 예. 자, 저는 이 5가지 항목을 상당히 예.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뭐 사족을 좀 붙이면 안영준과 전희철의 전희철이 안영준과 최준용의 성장. 예. 예, 안영준은 기량적으로 분명히 성장이 됐고요. 예. 최준용은 멘탈적으로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아 그럴까요? 현재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네. 어, 저 안영준 선수는 이제 한간에서 이러죠. 분명히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그 넘사벽이었던 실력을 찾았다. 돌파면 돌파, 득점 득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좋은 이제 공격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영준이 고등학교 때 그 넘사벽이었던 안영준의 모습을 찾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최준용 선수는 기량적으로는 뭐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였는데 뭐 좀 그죠? 뭐 돌출 행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없지 않아요. 예. 근데 하지만 경기에서만큼은 분명히 이전까지 보여줬던 돌출 행동이 거의 없어지고 경기에 상당히 잘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이 두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김선영 선수가 좀 경험이 쌓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김선영 선수가 장기인 돌파를 해낼 수 있는 스페이싱이 되는 효과가 가져와졌다.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성장이 김선영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이 국내 선수 라인업이 그 어떤 공격에 있어서는 정말 그 KBL 10개 팀 중에는 최고 수준이 됐다라는 게 저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원희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희 선수가 이제 출장 시간이 좀 지금 이상적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좀 우려가 있긴 했어요. 원희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운동 능력이 엄청 특출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득점하는 장면들이 좀 불안함이 있는 선수였잖아요. 예. 그렇지만 올해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가 올해는 용병 중에 넘버원이 돼볼 거야 라는 지금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원희는 확실히 네. 이제 상대방 선수에 따라서 네. 장단점이 구별이 상대방의 선수에 예. 따라서 자 그럼 일단 1위를 달리는 이유를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 일단 네거티브하고 네.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성적보다도 더 좋은 네.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 SK는 네네네. 근데 좀 아쉬운 경기가 좀 있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SK는 지금 저희가 꼽은 한 7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선수 10명의 선수가 모두 고른 기량을 가져가면서 어쨌든 체력 안배가 잘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전문 선수인 그 최원혁, 이현석, 오재환 같은 선수들이 또 수비도 해주고 있지만 자기들이 수비수로서 필요한 득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부상 선수가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또 SK가 막 부상 때문에 엄청 헤맸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선수가 부상 선수가 없다는 것도 상승세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32분 정도로 소화하고 있는 자미련이 선수의 출전 시간이 되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감독을 맡았지만 전희철 감독의 소통 능력, 관리 능력, 팀을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네? 자율이 포함된 요런 이유가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석준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거죠. 네.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안영준, 최준영의 어떤 그 기량과 멘탈의 성장이 더해진 김선영의 노련미 이 부분이 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밀원이의 환골 탈퇴 이 부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SK가 8승
4패. 4패죠. 네. 하지만 최근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2연패죠. 자, 그러면 드디어 SK도 부족한 데는 아니구나 라는 부분이 지금 뭐 증명 아닌 증명이 된 거죠. 요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요? 이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원희 선수가 네. 상대방 용병 선수에 따라서 조금 기복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스펠맨처럼 네. 이게 신장이 크면서 점프도 없고 힘이 좋은 선수들한테는 좀 이게 기량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원희의 예, 기복. 네. 특히 이제 원희 선수는 거의 음. 훅슛 정도 플러터슛밖에 잘 안 들어가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골밑에서 네, 주변에서밖에 활동을 많이 못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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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반면에 스펠맨 선수 같은 경우는 외곽 슛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 외곽에서 좀 돌고 네. 좀 흔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한테는 조금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의 어떤 기복, 원희의 상대에 따른 기복, 예, 이 부분이 또 SK의 또 불안 요소다. 예, 제가 보는 뭐 단점 아닌 단점은 이제 전인철 감독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팀의 약간 뭐 약점 아닌 약점은 그 선수들의 어떤 멘탈적인 기복이다. 예, 그러니까 연승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지난 두 경기 KG 시전이나 삼성전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KGC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저 같아도 게임 전에는 한 7대 3 정도 혹은 6대 4 정도로 SK가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또 매치업이고요. 왜냐면 그렇죠. 객관적인 전력적으로 SK가 지금 사실 뭐 7대 3 정도로 앞서는 건 맞거든요. 뭐 KGC의 양희종이나 뭐 또 박지현 선수나 이런 선수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지겠지만 지금의 전력 구성, 팀 선수 구성으로 봐서는 어쨌든 SK가 좀 더 강할 것 같은데 여기 졌단 말이죠. 그 삼성전은 사실 저는 이 전력 차는 뭐 삼성이 기분 나쁘겠지만 예, 8대 2나 예. 10대 3 정도로 예, 보거든요. 예. 근데 뭐 SW라는 뭐 연고전 같은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경기를 진 것조차도 어쩌면 SK가 이제 향후 시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기는 어쩌면 이제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패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4번, 5번의 싸움에서 네. 좀 밀리지 않았나 4, 5번. 팀워드. 네. 이게 가장 컸던 게 네네. 전반적으로 전력에서야 다 항상 네네네. 우승한데 네네네. 4번, 5번이 네. 좀 충분히 4번은 항상 뒤지고요. 최민호 네네. 선수, 오세근 선수나 그렇죠. 아니면 이원석 선수보다는 좀 아무래도 기량이 좀 뒤처질 수 있고 그리고 원희 선수도 스펠맨 선수 같은 스타일 네. 딱 이 보면은 칙스가 네. 스펠맨 선수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네. 저 선수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네. 그리고 뭐 그때 오셰프 선수도 좀 잘했던 것 같고. 가지고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 삼성전은 정말 아쉽게 졌어요. 사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음. 집중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삼성전이나 음. KC 경기를 보면 특히 KC전은 또 2연패잖아요. 네, SK가.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 따라서 이 선수들을 로테이션해야 되는 방법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상대팀에 대한 로테이션. 예, 리언 윌리엄스 선수가 못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못한다고 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잘한다고 하기 그렇지만 그렇죠. 못한다고 하기엔 아쉬움이 좀 있죠. 전에도 이제 혼자 있을 때 아주 네. 뭐 LG나 동부에 네. 있을 때 아주 자기 역할 충실히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선수를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네. 체력 안배를 잘 한다고 그러면은 네.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약간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SK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네, 원희의 기복 예, 그리고 또 4, 5번 라인업에서 적어도 대등하게 해줘야 한다. 네, 앞선 두 경기에서는 객관적으로 전력이 좀 세다고는 했지만 이 포지션에서 밀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패했다. 그리고 제가 짚은 것들은 어떤 그 선수들의 어떤 정신적인 해이, 예, SK를 감싸고 있는 SK 팀이라는 문화를 감싸고 있는 정신적인 회의함이 경기마다 좀 이렇게 텐션이 높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11명 선수 전력이 좀 고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좀 로테이션을 좀 해라. 네, 예. 이런 건 좀 기결이 되겠네요. KGC전은 그렇네요. 사실 이제 KGC전은 1쿼터에 모두 KGC가 예. 사실 백업 멤버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세훈 빼죠. 그렇죠. 오세훈도 빠지고요. 뭐 한승이 나오고요. 예, 뭐 한승희 선수 나오고 이우정 선수 나오고 양승맨 선수 나오고 제 기억으로 1차전에 우동현 선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힘 빼기로 이제 KC가 맞섰는데
그때 사실 이제 게임을 이기려면 확 기선을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SK가 네. 대등하게 갔단 말이죠. 이 쿼터 때는 주전 선수를 빼고 네, 그렇죠. KC가 대등하게 갔기 그렇죠. 때문에 예. 2쿼터, 3쿼터를 좀 쉽게 갈 수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체력적인 우위나 어떤 이제 기선 제압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갔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어쩌면 전희철 감독이 초보 감독으로 겪는 좀 어떤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4가지 요소 정도가 현재까지 12경기를 치른 SK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강력함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상 서울 SK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